이 문서들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요. 조심해야 해요. 이걸 무시할 건지 거세요.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이 보이는 고요한 방 안. 현우는 창가에 서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멀리 떠 있는 배들처럼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무엇도 그를 이 세상과 연결짓지 못하는 듯 보였다. 한때 바다의 무한한 넓이를 사랑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 바다마저 그에게 허전함만을 안겨주는 공간이 되었다. 그의 삶은 10년 전, 한순간의 사고로 달라졌다. 차가 전복되던 그 순간, 그의 아내는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현우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그 아내의 마지막 흔적들, 그 모습이 그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내가 그날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수없이 되뇌었던 이 질문은 그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의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그는 항상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10년이 흐른 지금도 현우는 그 죄책감에 짓눌려 살고 있었다. 그의 성공적인 사업과 그가 쌓아 올린 재산은 단지 외면일 뿐이었다. 내면의 공허함은 그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컸다. 그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내를 잃은 그 아픈 기억들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 현우는 이렇게 생각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 그 무엇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 그는 아침마다 그 해안가를 산책하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현우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았다. 그에게 바다의 소리, 파도 소리마저 그저 차가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려고 했다. 바로 지우. 지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20대 후반에 접어든 젊은 여성으로 세상의 불공평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지우의 삶은 단 한 사람, 그녀의 어머니로 인해 뒤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고 병원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동안 어머니를 돌보며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그녀를 풍요롭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가족의 병원비, 고액의 빚은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엄마, 괜찮아? 오늘도 아파? 내가 뭘 해줘야 할까? 지우의 목소리는 어느 날 아침에도 무겁고 진지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때 어머니의 눈빛 속에 서운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결코 지우에게 그만큼 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다. 지우는 매일매일 힘든 노동을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 돈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지우는 이제 그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엄마, 이젠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우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빚에 시달리며 어머니를 위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그 간절함과 반비례하는 현실에 그녀는 몸이 아프도록 힘들어했다. 지우의 마음속에서는 자주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뭘 해야만 할까?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결국 현우와 만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현우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운명의 시작이었다. 현우와 지우는 각기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다. 현우는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우는 가족을 지키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현우는 자신이 왜 이렇게 고립되고 외로워야 했는지, 그리고 지우는 왜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지우는 현우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임을 알게 된다. 현우는 지우의 어머니가 그 사고로 죽게 된 이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우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다. 그녀는 현우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된다. 그녀는 현우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우는 지우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죄를 인정하고 지우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밖에 없었다. 지우는 점차 현우의 진심을 알게 되며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현우의 과거와 지우의 상처는 결국 서로에게 구원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 둘의 만남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결국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어두운 아침, 서울의 한 카페에 어두운 안개가 드리운 날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사람들은 여전히 바쁜 하루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서로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혜원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오늘 하루도 그저 지나가는 일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구멍이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었고 그 답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 그는 바로 혜원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존재였다. 그는 바로 그날 사고의 가해자였다.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그 후 1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일으킨 차 사고의 운전자가 바로 이 남자라는 사실에 혜원은 충격을 받았다. 혜원의 눈은 그를 바라보며 떨렸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자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한 걸음 내디뎠다. 저기요. 혜원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혹시 당신은 그때 그 차 사고를 일으킨 사람인가요? 남자는 잠시 놀란 듯 표정을 굳히더니 얼굴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 일이, 네,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혜원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사과는 이미 늦었다. 혜원은 그를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다. 그때 어머니를 죽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혜원의 눈빛은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다. 그가 그 사고 후 어떻게 지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사고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로 인해 혜원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왜 그때 그 사고에서 도망쳤어요? 혜원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진 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남자는 그녀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사고로 인해 인생이 끝날 줄 알았지만 이 순간 혜원의 얼굴을 보며 그동안의 잘못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느끼는 죄책감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혜원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죽으면서도 당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사고 이후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났어요?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나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나는 너무 무서웠고 내가 한 일에 대해 말할 수 없었어. 그 사고는 내 잘못이었고 그 순간 나는 도망쳤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고백은 혜원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다. 혜원은 그가 이제 와서 고백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떠났고 그 고통은 돌이킬 수 없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내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어요. 혜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남자는 다시 한번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혜원은 그가 말을 할 틈도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사과는 내가 들을 필요도 없고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혜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다. 당신이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내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건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남자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수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견디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까지 당신은 평생 내 눈치를 봐야 할 거예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무너졌고 혜원의 분노는 그를 짓누르며 그의 모든 사과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혜원은 남자를 다시 한번 바라본 후 차갑게 고개를 돌리고
카페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결코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단이었고, 그녀의 마음은 이제 그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뒤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혜원을 떠올리며 그날의 사고를 후회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혜원에게는 시간이 흘렀고 그녀는 이제 그 고통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떠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카페에서 남자는 그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생각하며 그 고통이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지우는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에 답을 찾고자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분노와 복수심에 휘둘리기보다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다. 혜원은 단지 어머니의 죽음을 가져온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복잡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단서는 혜원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그는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과 엮였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흐릿했다. 지우는 그의 과거를 추적하며 혜원이 과거에 어떤 사고를 숨겼는지, 그가 어머니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아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지우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혜원은 어머니의 병을 돌보며 몰래 도왔고 그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일을 고백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겨왔는지 알게 되었다. 혜원은 지우가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지우의 발자취를 쫓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닌 깊은 내면의 싸움이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과 그 잘못을 모두 씻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지우는 혜원을 추적하며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고자 했다. 그녀는 점점 더 그에게 가까워졌고 그의 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우는 자신이 그동안 혜원에게 가졌던 원망과 분노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감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미워했지만 그가 어머니를 몰래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도움을 받았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어떻게 느꼈을까? 그녀는 한때 그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가 진심으로 사라진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썼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혜원은 지우와의 대면에서 다시 한번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했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우,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돕던 시간 동안 나도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고자 했고 그걸 덜어주기 위해 무언가 해야 했다는 마음이었다.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혜원의 진심을 느꼈다. 그가 어머니를 돕고자 했던 마음이 단순히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범한 죄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일이었다. 지우는 그와의 대면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 할지에 대해 고뇌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혜원의 존재가 단지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우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과거의 아픔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모든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갈팡질팡했다. 어느 날 지우는 혜원과 다시 만났다. 그들은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다. 혜원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며 지우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혀야만 자신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우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진심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의 분노와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와 함께 과거를 극복해 나갈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남은 죄는 지우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 모든 아픔을 한 번에 지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다. 그들이 앉아있는 카페에서 지우는 혜원에게 마지막으로 묻기를 결심했다. 당신은 이제 정말로 후회하고 있나요? 당신의 과거가 나와 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알고 있나요? 혜원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지우.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그때 제대로 했어야 했고, 그때 나의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나에게 그 고통은 끝이 없을 거야. 그 고통은 내가 살아가는 한 계속될 거야.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고요히 말했다. 그럼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 고통을 함께 견디는 거예요. 나와 함께 어머니의 죽음을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끝났다. 그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 풀리지 않은 실타래들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다. 지우는 혜원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쌓여온 분노와 고통은 더 이상 그녀를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꺼내들었다. 모든 것을 공개하여 혜원의 어두운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했다. 그녀는 혜원이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숨겼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우는 혜원의 사업 파트너들과 주변 인물들을 추적하며 그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어떤 조작을 했는지 파헤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라는 목표만이 있었다. 그가 숨긴 진실을 드러내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부끄럽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다. 증거를 모은 지우는 혜원을 공영에 빠뜨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그를 고발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언론에 모든 사실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혜원은 지우의 행동에 점점 더 위협을 느꼈다. 그가 지금까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혜원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죄는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혜원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죄책감과 고통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내면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는 지우의 복수를 막기 위해 어떻게든 그 사실을 덮어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단을 내렸다. 혜원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지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그동안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놓고 이제는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그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지우는 혜원의 결정을 듣고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발적으로 자백한 것이 죄책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복잡한 상황을 피하려는 무책임한 선택인지 알 수 없었다. 경찰서에서의 대면은 예상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우는 그를 향한 분노와 고통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혜원이 진실을 말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그가 그동안 숨겨온 죄가 너무 많아 보였다. 지우는 그가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의문을 품었다. 경찰서의 작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혜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우, 내가 그때 어머니에게 했던 일, 그리고 그 사고 후의 모든 일들이 모두 내 잘못이야. 나는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때 그 사고를 내가 일으킨 거야. 나는 그때 도망쳤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어. 지우는 그의 고백을 듣고도 여전히 분노가 솟구쳤다. 그의 고백이 진심이라 해도 그가 어머니에게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게 끝인가요? 지우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고백이 이제 와서 아무 의미가 있을까요? 내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죠? 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아무리 사과해도 그 고통을 지울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미안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생각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지우는 혜원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동안의 분노와 슬픔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라는 감정이 자신을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는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그 고통은 끝내 치유되지 않았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젠 그 복수의 끝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어머니의 죽음을 가져온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마주해야 하는 건 당신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혜원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복수를 원하는 마음은 사라졌고 그 대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혜원의 사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복수는 결코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혜원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며 살아갔다. 그는 지우가 내린 결단에 대해 이해하고 그 고통을 평생 지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떠나 진실을 마주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그녀에게 어떤 치유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지우와 혜원은 많은 고통을 겪고 나서야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복수와 미움을 넘어서 서로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혜원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그리고 그동안의 후회를 덜어내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돈과 자원을 더 나은 일에 쓰기로 마음먹었고 지우는 그가 한 일에 대해 점차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병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복지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그 센터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병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혜원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재산을 이 센터에 기부하기로 결심했고 지우는 그가 하는 일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마음을 열고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혜원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지우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지센터가 개소되자 사람들은 혜원과 지우의 노력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치료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는 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혜원의 자금을 통해 가능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돈을 사업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일로 인해 마음속 깊은 평화를 찾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엔 복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 복수심이
무의미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변했음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조금씩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갔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길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지우는 혜원에게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내가 당신을 미워했던 건 사실 내 마음 속에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혜원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죠. 하지만 그 후회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고통에 갇히게 될 거예요. 지우,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란 걸 깨달았어요.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그들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복지센터가 운영되면서 지우의 어머니도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던 어머니는 이제 혜원의 기부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지우는 어머니가 점차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고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에서 품었던 복수심을 놓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지우와 혜원, 그리고 지우의 어머니는 복지센터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혜원은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는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지우는 이제 그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도 그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향한 결단이었다. 지우는 혜원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며 그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었음을 믿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 복지센터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들은 이제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며 서로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다. 그날 혜원, 지우, 그리고 어머니는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